9단원의 오늘 두 번째 거 이야기할 차례죠. 연립 2차 부등식. 책으로는 110쪽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 자체는 딱히 할 게 없어요.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연립 방정식이랑 어차피 똑같을 텐데 연립 부등식이니까 부등식 두 개 찾아가지고 공통된 범위 찾는 거, 그게 연립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1차 부등식 할 때도 했잖아. 1차 부등식 두 개 찾아서 공통 부분 찾는 것처럼 연립 2차 부등식도 각자 2차 부등식의 영역을 수직선에 표시하고 나서 겹치는 영역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제 표시할 때 영역을 표시하실 때 그 하나의 식에서 나온 부등식의 해는 같은 층에다가 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층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너무 쉬운 것도 하기가 좀 그런데 하나 합시다. 이 첫 번째 녀석인데 첫 번째 있는 요 녀석은 부등식 바로 인수분해 해보면 여기다 할까요? 3x 제곱 빼기 8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대요. 뭐냐? 2, 4? 아닌데? 뭐 해야 되냐? 4겠지. 4인가? 이렇게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0보다 작아요니까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x의 범위가 바깥쪽이야 안쪽이야? 안쪽이지. 이 최고차항계수 양수잖아요. 만나는 점이 두 개고 0보다 작아요니까 안쪽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될 거다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것도 2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이 0 이상이래요. 이 1에 뭐라고? 3, 2 이렇게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분의 3하고 2하고 2분의 3하고 2네요. 0 이상이래요.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낼 때 x축이라고 보고 요 녀석은 이게 하나의 식에서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4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요거는 2분의 3이랑 2인데 2분의 3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 2는 또 여기쯤에 있을 거라고요. 바깥쪽인데 이게 올라와서 왼쪽으로 갈 거잖아요. 올라와서 얘는 오른쪽으로 가죠. 같은 층에다가 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레벨에다가.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가 됐을 때도 겹치는 영역을 표시할 때 몇 층에 걸쳐야 되는지가 눈에 보인다고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연립부등식, 부등식 두 개에 해당하는 연립을 하는 거니까 두 층에 걸쳐 있는 녀석 고르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될 거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표시만 잘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와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연립부등식의 해가 1에서 2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또 하나 해보면 첫 번째 있는 건 숫자로 다 나와 있으니까 아예 인수분해가 돼서 해가 바로 나오죠. 5하고 2하고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 0 이하래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5하고 2예요. 안쪽이라고 바깥쪽이라고? 안쪽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아마 연립부등식의 해에 2 이하다. 얘가 여기서부터 온 거겠지. 그죠? 그 밑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생긴 모양은 저 따위지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오늘 저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건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도 푸는 방법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죠. k 더하기 2하고 마이너스 1로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k의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경우에 따라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요 사이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k의 범위에 따라서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고. 어쨌든 1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떨어지든 이쪽으로 떨어지든 수직선을 표시할 때. 그쵸? 근데 해보면 이런 얘기잖아. 첫 번째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5에서 2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이야기고요. 얘는 일단 1에서 올라오긴 올라올 거야.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연립부등식의 해가 누구래요? 1보다 크고 2 이하래. 얘가 부등식의 해라며 겹쳐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1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떨어져야 돼? 오른쪽으로 가서 2보다 뒤에서 떨어져야겠죠. 그래야 이게 살아남는 거니까. 그죠? 이거 풀란 이야기죠.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구멍 뚫릴 거니까. 없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2에 딱 떨어졌으면 2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2를 데려가야 되거든. 그 이제 얘가 2보다는 커야죠. 요 부등식을 푸시면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뒤에 오는 건 뭐 저거 뭐야 좀 활용이니까 해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마지막에 있는 것도 보시면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데요. 뭐 보란 이야기다? 판별식 어쨌다? 0이 어느 쪽에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 0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니까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거잖아요. 0보다 커야지. 이 판별식에 자꾸 이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니까. 이 생각하고 대답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보다 큰 거야. 그죠? 판별식 자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k에 관한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부등식의 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것도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니고 판별식만 잘 세워 보시면 뭐 연립부등식 아니면 연립부등식 2차 부등식 뭐 이런 거 푸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이제 여러분을 괴롭힐 건데 그 전에 요거 하나 보고 할까요? 여기 20번. 요거 약간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머리를 써야 되는 녀석이니까. 자, 연립부등식 두 개 나와 있어요. 얘도 앞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0보다 작다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테니까 2하고 5겠다. 그쵸? 안쪽이라고 바깥쪽이라고? 안쪽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요 녀석입니다. 두 번째 있는 건 x제곱 빼기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a가 0 이하래요. 얘도 인수분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a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1에서 올라와서 왼쪽으로 떨어지든 오른쪽으로 떨어지든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보면 그런데 첫 번째 있는 녀석을 보니까 2에서 뭐 5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거든요. 요거 1에서 올라올 거야.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갈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한 개 있대요. 그 정수 x가 하나 있대. 누구겠어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하나 있대요. 일단 연립부등식 해가 있으니까 겹치긴 해야겠지? 그러니까 와서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겹치는 영역을 표시해봤더니 그 안에 정수가 하나 있대. 그 정수가 누구일까? 연립부등식의 해. 누구란 이야기예요? 생각해. 쓰려고 가져온 거야. 쓰고 가야지.
쓰려고 들고 다니는 거잖아. 써 빨리. 써야 늘어. 일단 기본적으로 얘 때문에 요 중에 누군가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올라와서 떨어질 거잖아. 겹치는 영역을 표시했더니 정수가 한 놈 있대. 그 한 놈 누구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고. 2는 구멍이 뻥 뚫렸잖아요. 일단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정수가 3하고 4하고 두 개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살아남는 게 3이 살아남는 건 가능한데 3을 죽이고 4만 살리는 건 불가능하잖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떨어질 건데. 무슨 말인지 되죠? 얘가 나와서 떨어지기를 이런 데서 떨어지면 3은 살고 4는 죽는 거야. 근데 3을 죽이고 4만 살릴 방법은 없고 3, 4가 아닌 다른 정수도 연립부등식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 개뿐이다 라고 했지만 이 한 개가 누구일 거냐면 3일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얘 살고 얘 죽으려면 A가 어디서 떨어지는 거다? 3과 4 사이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3이면 될까 안 될까? 3이면 3인 건 됩니다. 4인 건 안 됩니다. 4하면 4도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이 녀석이 바로 A의 범위가 될 거다 라는 말이에요. 괜찮죠? 별로야? 표정이 별로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연습을 좀 더 하고 싶지만 다음 해야 될 얘기가 워낙 중요한 게. 방금 도형의 방정식 나가요? 아니요. 거기 그 앞에 있는 유형, 뒤에 있는 유형 그거 해야죠. 도형의 방정식은 내일 할 겁니다. 진짜 싫어. 나는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될 앞에 몸풀기는 끝났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요거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그리고 뒤에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요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있을 수도 있고 실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허근의 경우엔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허수는 대소를 비교하지 못하니까 누가보다 크다 작다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근이어야 되고, 부호를 보겠다는 건 이제 0보다 크냐 작으냐 그걸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실수인 것만 취급할 거고,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 이렇게 가능하겠죠. 0이 없다고 치고 근 중에 0이 있으면 그냥 C가 0이니까 볼 게 없어요. 그건 재미가 없고,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둘 중에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일 때 이 A, B, C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근의 부호에 따라서 개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라고. 근과 개수의 관계랑 약간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책에 내용이 써 있는 거는 그 유형 19번 위에 써 있는데, 이게 앞에 110쪽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써 있고요. 뒤에 유형에는 보시면 A, B로 나와 있거든요. 개수로. 결국 이게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근으로 썼고 하나는 개수로 써놓은 거야. 그냥 근과 개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다 정도는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거니까 해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근 모두 양수, 두 번째는 두 근 모두 음수, 세 번째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실근이어야 양수냐 음수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판별식 보는 겁니다. 뭐 서로 다르다 이랬으면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고, 서로 다르다 이런 표현 없으면 같아도 되는 거니까 0 이상 되겠죠. 판별식 0 이상, 얘도 판별식 0 이상,
그 정도 유두리는 있죠.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있으면 등호 빼고 알아서 푸세요. 얘는요. 이게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니까 중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겁니다. 0 이상 아니라고. 됐죠? 그 다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일단 둘 다 양수면 합이 0보다 크겠죠? 둘 다 양수면 곱도 0보다 커요. 둘 다 음수면 합이 음수겠죠? 음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그런데 곱은 양수가 될 겁니다. 서로 부호가 달라. 그럼 합은요? 알 수가 없죠. 누가 더 크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절대값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 달라요. 3하고 마이너스 1이야. 더하면 양수죠. 3하고 마이너스 5야. 더하면 음수잖아요. 3하고 마이너스 3이야. 더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라는 힌트만 가지고는 합의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알 수 없고요. 대신 확실한 건 뭐냐면 곱이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두 근에 대한 부호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을 다시 A, B, C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라고. 판별식은 뭐 아는 것처럼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얘가 0 이상이래. 이거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죠? 얘가 0보다 크대요. 근데 이걸 쳐다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붙여서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떼고 A분의 B를 살피면 음수가 되겠죠? 그럼 A분의 B가 음수라는 건 여기 쓸까요? 자, 얘가 양수라는 건 A분의 B가 음수란 이야기인데 이 A분의 B가 음수라는 건 뭐랑 똑같냐면 A 곱하기 B가 음수라는 거랑 똑같아요. 둘이 부호가 다르다 그런 뜻이거든. 둘이 나눠서 음수라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 그런 이야기일 거잖아. 그래서 둘이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책에서는 얘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A랑 B랑 노란색 마지막인데 오 다행이야.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곱은요. A분의 C A분의 C 이렇게 생겼겠죠? 0보다 크대요. 이건 무슨 얘기랑? A랑 C랑 부호가 같아요. 그런 뜻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A 곱하기 C가 양수구나. 뭐 이런 소리가 되겠죠. 두 근 모두 음수인 경우 역시나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상이고요. 두 근의 합 A랑 B랑 둘이 부호가 같다. 그지? 두 근의 곱 A분의 C가 양수래요. A랑 C야 부호가 같다. 그럼 얘네 둘이 차이 나는 거 요거거든요.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합의 부호만 다른데 이거는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다른 거고 얘는 A랑 B랑 둘이 부호가 같은 거거든.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싫다고 하지 마. 이렇게 되겠어요. 2차 함수. 이게 중학교 때 한 거야. 2차 함수. X축, Y축. 두 근 모두 양수이려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다고. 대칭축이 어디 있다고요? Y축 오른쪽에 있다고요. 두 근 모두 음수라는 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대칭축이 왼쪽에 있다고요. 그럼 이 대칭축의 위치 가지고 여러분 뭐 했냐면 A와 B의 부호 이야기 했었다고.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같다. 안 하냐? 이런 거 요즘에? A랑 B의 부호가 같은 거고 A랑 B의 부호가 다른 거고 대칭축의 위치가 Y축 왼쪽이냐 Y축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A, B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 알았으면 됐고요. 이럴 줄 알았는데 다 뭐야? 이런 표정 뭐라고? 왜 이래? 이런 표정인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 B의 부호가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내려올 텐데 합은 볼 수 없으니까 말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커야 돼요. 여기로 오면 A분의 C가 음수다예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A랑 C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말은 A 곱하기 C가 음수다 이런 말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A 곱하기 C가 음수라며 B제곱은 0 이상이겠죠? A랑 C랑 곱한 게 음수라며 음수를 빼고 있는 거잖아요. 0 이상에다가 음수를 뺐거든요. 무조건 양수겠죠? A 곱하기 C가 음수이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이건 양수가 아닐 수 없지. 말 되죠? 아닐 수 없어. 그냥 양수야! 라는 소리지.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는 순간 자동방으로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거 안 써 있습니다.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그러면 이거밖에 안 써 있어요. 얘는 안 써 있어요. 앞에 보든 뒤에 보든 다 이거 안 써 있습니다. 이거 왜 안 써 있냐면 이걸 만족하는 순간 얘는 자동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씁니다. 본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서술형 같은 데서 이걸 쓰잖아요. 뭐야? 얘 잘 모르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쓰잘데기 없는 걸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만족하면 이거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일 땐 판별식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고요. 두근의 합 알 수 없으니까 안 봐요. 두근의 곱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요 녀석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야 될 내용이고요. 뭐 다시 보자면 120쪽 그냥 볼까요? 120페이지에 유형 19번이에요. 박스 안에 보시면 두근 모두 양수, 두근 모두 음수,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해서 판별식 나와 있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나와 있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은 곱만 본다고요. 대체 무슨 얘기지? 이해하시고. 네. 오기 전에 문제는 하나 봅시다 그럼. 864번 보시면 그래서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개수들이 뚫려 있죠. A가 막 섞여 있잖아.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걸로 A의 범위 구하래. 근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고 개수 찾으세요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두 근 모두 양수야 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 보는 거라고요. 첫 번째로 판별식, 두 번째로 합, 세 번째로 곱 이렇게 세 가지 보는 거라고요. 그죠?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고 안 했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두 근의 합 A 더하기 4죠. 0보다 크겠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A 0보다 크겠죠? 이거 세 개 다 연립해서 찾으시면 된다고요. 연립한다는 이야기니까 수직선에 표시해보면 층이 3개예요. 그지? 그 3층에 다 걸쳐 있는 거 찾는 거야. 무슨 말이 되죠? 얘 빨리 해볼까요?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더하기 2A니까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16이야. 얘가 0 이상이래. 2, 8, 16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2입니다. 안쪽이라고 바깥쪽이라고? 바깥쪽입니다. 그죠?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요.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대요. 세 번째는 A가 0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수직선을 이제 나타내보면 첫 번째 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보다 크대요. 마이너스 4는 여기쯤에 있겠지. 얘보다 크고요. 세 번째 건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대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어디가 답이 되는지 보이죠? 3층에 다 걸쳐 있는 거. 지붕이 3칸 다 있는 거. 여기지. 그죠? 이렇게 가야 지붕 3칸 다 걸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0 미만 이렇게 생겼구나.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유형의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유형의 제일 밑에 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걸 뭐만 보면 된다? 두 근의 얘들아 머리는 써야 된다니까? 입도 쓰시고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뭐 보란 이야기다? 곱 보란 이야기다. 곱만 보는 거다. 그지? 판별식 보는 거 아니고 합도 보는 거 아니고 곱만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호가 다르긴 다른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대요. 뭐 보라고 나온 거다? 합 보라고 나온 거다. 합 보라고. 그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곱만 보는 건데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잖아요. 거꾸로 돼 있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더하면 뭐다? 양수다. 음근의 절대값이 즉 마이너스 뗀 게 양근보다 작아요니까 둘이 더하면 양수다 그 얘기인 거지. 그것에 대한 힌트도 더 주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하란 얘기구나. 이 정도는 쓰면 되지. 자꾸 써야 굴러가요. 그래서 이제 두 근의 부호는 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할 얘기는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데 어려워요. 좀 더 정확히는 어렵다기보다 까먹기 쉬워요.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약간 외워야 돼요. 실제로 툭 치면 나오게 외워서 푸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전에 했던 실근의 부호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 놓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책에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책마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어떤 책에서는 뭐 근의 위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2차 방정식 실근의 크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근의 분리라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이걸로 기억을 좀 해두시는데 얘는 뭐냐면 유형이 이렇게 세 개예요. 첫 번째로 2차 방정식 두 근 왜 이래?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니까 p라는 숫자는 뭐 예를 들면 3 이런 거야. 둘 다 3보다 커. 이런 얘기고요.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그리고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다.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다는 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p가 0이야. 그럼 우리 좀 전에 한 거예요. 둘 다 0보다 커, 둘 다 0보다 작아, 두 근 사이에 0이 있어. 그게 실근의 부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서로 부호가 달라. P가 0인 경우가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고 이제 0이 아니라 좀 다른 숫자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요걸 설명하려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함수를 끌고 와서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실근이란 이야기니까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보란 이야기겠지. 그지? x절편 보란 이야기인데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P라고 보고 X축이랑 만나야 일단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안 만나는 건 신경 안 쓸 겁니다. 그죠? 일단 만나긴 만나야 돼요. 그럼 X축이랑 만나는 이것도 편의상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를 여기다 다 그려보면 P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두 번 만날 수도 있고요. 얘가 조금씩 옮겨오다가 이렇게 걸칠 수도 있고요. 좀 더 옮겨가서 이렇게 생겨먹을 수도 있어요. X축이랑 만나는 녀석을 다 그려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그림 세 개를 살펴보면 얘가 바로 첫 번째 그림인 거지. 둘 다 P보다 오른쪽에서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얘가 두 번째 그림 되겠죠. 둘 다 P보다 왼쪽에서 만나는 거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 바로 세 번째 그림 되겠죠. 한 번은 P보다 왼쪽에서 한 번은 P보다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그림을 그렸으면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그림을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말을 쳐다보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지 판별식이든지 뭐든지 그런 것들 살펴보자는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X축이랑 만나긴 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보긴 볼 겁니다. 자리가 될까? 요거 판별식 0 이상 될 거고요. 얘도 판별식 0 이상 되겠죠. 근데 요 놈은 서로 다르다고 안 해도 당연히 서로 달라야지. 그지?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은데 둘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세 개의 그림을 구분을 할 건데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지금 제가 최고차항에서 0보다 클 때 하는 거예요. 이 좌변에 있는 녀석을 fx라고 2차 함수라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세 개의 그림을 구분할 때 P가 주인공이잖아요. P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그림은 P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두 번째 그림은 P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세 번째 그림은 P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거라서 P를 실제로 대입을 해보잖아요. 저 식에다가. 그럼 얘는 0보다 큰 값 나오겠죠. 얘도 0보다 큰 값 나와요. 그런데 이건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그죠? 이 그림 세 개를 비교해보면 P라는 값을 실제로 저 식에 대입을 했을 때 요 녀석은 0보다 큰 값 나올 거고요. 얘도 0보다 큰 값 나올 텐데 요 놈은 P를 대입하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림 세 개를 구분할 때 요 놈은 이렇게 생겼지만 얘는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판별식 가지고 그림 3개야 라고 해놓고 나서 이 3개를 구분할 때 P를 대입한 값 하나만 가지고 얘는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FP가 0보다 작아요. 이거 이제 책에서 어떤 책에서는 함수값 이렇게 부르고요. 2차 수업할 때 보통 경계값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P라는 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걸로 얘는 하나 끝났고 요거 두 개는 이제 판별식이랑 경계값, 함수값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더 쓰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축의 위치다 그 얘기예요. 얘는 P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니까 여기가 축이고요. 얘는 왼쪽에서 두 번 만나니까 여기서 축이죠. 축의 위치가 얘는 P보다 큰 거고 얘는 P보다 작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은 축의 위치가 P보다 큰 거고 얘는 축의 위치가 P보다 작은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는 축의 위치를 볼 필요가 없죠.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P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겨도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겨도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거라서 축의 위치가 P보다 크냐 작으냐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죠? 그래서 축은 어차피 볼 수 없으니까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아이, 치우지 말걸. 지금 어떻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얘도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아까 말했지만 P가 만약에 0이면 우리 아까 좀 전에 했던 실근의 부호랑 똑같은 거거든요. 실근의 부호는 세 개 뭐 봤냐면 판별식, 합, 곱 이렇게 세 가지 봤거든. 판별식은 똑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합을 먼저 보겠다는 건 여기서 두근의 합은 누구 보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보는 거죠. A랑 B의 부호 보는 거잖아요. 둘 다 0보다 크면 합이 양수야. 합이 양수면 A랑 B의 부호는 같아야 달라요? 합이 양수요? 아, 너무 어려운 소린가? 좀 전에 했던 거랑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하나만 할게요. 두근 모두 양수다. 그러면 판별식 0 이상이고
합도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커요 그랬거든. 그래서 합이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야. 곱은 a분의 c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지금 a가 0보다 크다고 치면 얘는 b가 음수야 그 얘기 하는 거고 얘는 c가 양수야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와서 보면 이 축의 위치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게 0보다 크다 그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니까 축이 0보다 크다는 건 합이 0보다 크다는 얘기랑 똑같다고요. fp 누구냐면 p가 0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니까 0 대입해보면 누가 남아요? c가 남아요. f0이 0보다 크다는 건 c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 중에서 당연히 얘가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할인아 이걸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 p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아까 거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 밑에 판별식. 아까 우리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판별식 안 봤거든요. 책에 보시면 여기도 판별식 안 써 있죠. 조금 어려운 소리여서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의미 2차 흥분을 가라앉히고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의미하는 건 x축이랑 몇 군데에서 만나니예요. 그렇죠? 2차 함수에서 이거냐를 구분하는 게 판별식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제가 2차 함수 설명하면서 한번 했을 텐데 이 판별식이라는 건 꼭지점의 y좌표랑 원래 관련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가 꼭지점의 y좌표예요. 그래서 분자에 지금 보시면 판별식이 딱 들어있잖아. 그렇죠? a가 양수야. 판별식이 양수야. 꼭지점이 음수야. 그래서 x축 밑에 꼭지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만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의 역할은 사실은 꼭지점의 y좌표, 그것의 부호를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야 꼭지점이 x축 밑에 있어. 그거 외에 더 이상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거든요. 꼭지점 밑에 있어 그 얘기야. 근데 지금 얘 뭐라고? 함수값 하나가 이미 음수라고요. x축 밑에 지금 점이 찍혔다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 얘가 꼭지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x축 밑에 점이 하나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fp가 0보다 작다고 그랬거든. 그럼 꼭지점이 이거보다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어쨌든 올라가면서 한 번, 올라가면서 한 번, 두 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다고. 여기 밑에 점이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만나거나 안 만날 방법은 도저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얘가 해야 될 역할을 얘가 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또 다시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 딸랑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둘이 부호가 다를 때 곱만 보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판별식, 경계값, 축. 요 순서대로 고민하시는 거고요. 막 외우라고 하는 거 중에는 무슨 뭐 한판축 막 이렇게 외우라고 함수값, 판별식, 축 이렇게 해서 그걸 외우라고 막 시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2차 함수 그래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구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책에 보면 하나가 더 나와요. 근데 그 하나 더는 뭐냐면 한 근은 이렇게 할까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하나는 P랑 Q 사이에 있고 또 하나는 Q보다 큰 쪽에 있대. 할인아 자지 말고요. 이렇게 생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했을 때 P, Q 사이에서 한 번 만났고 Q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난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럼 이거는 앞에 있는 거대로 하자면 서로 다른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 사이에
Q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짬뽕해서 쓰는 거야.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 판별식 서로 다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FP 0보다 커야 되고 축의 위치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 근 사이에 Q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FQ가 0보다 작아요. 이거 하나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게 생겼는데 사실은 얘 때문에 얘는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판별식은 아까도 말했잖아. 0보다 작다가 있으면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얘 때문에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만 보면 되는 것처럼 생겼는데 사실 얘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왜 볼 필요가 없냐면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이것도 이 차함수 입장에서 보면 대칭축이야. 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내려오고 있죠. 감소한다고 표현하고요. 오른쪽은 올라가고 있어요. 증가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던 게 증가하는 걸로 바뀌게 생겨먹었는데 FP일 때 0보다 크대.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보면 FP일 때 0보다 크대. FQ일 때 0보다 작대. 여기서 여기까지 어때요? 감소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축이 이거보다 왼쪽에 있을 리가 없어요. 축이 여기 있었으면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근데 지금 2점 지나고 2점 지나가려면 감소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축은 때려 죽여도 P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보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가려면 물론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넉넉하게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PQ 사이에서 한 번 만나고 Q보다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뭐 범위 찾으세요. 그러면 얘하고 요거 두 개만 보는 겁니다. 이거 두 개만 가지고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완전 죽겠죠? 뭔 소리가 쉽죠? 집에 와서 다시 보세요. 그래도 문제 하나 풀고 가야겠죠? 870번 봅니다. 뭐 아직 시간 남았어. 왜 이래? 뭐라고? 욕한 것 같은데 방금? 나 욕 들은 것 같은데? 누구야? 870번이라. 왜? 870번 이상해? 뭐라고 들은 거야? 아, 내가 욕한 걸로 들은 거야? 녹화 중인데? 설마? 에이, 안 했죠, 그럼. 2차 방정식 두 근 모두 1보다 크대요. 서로 다르다고 표현 안 했어. 그러니까 판별식 봐야 되고요. 1보다 크대요. 1 대입한 거 0보다 커야 되고요. 축의 위치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세 개 보는 거야. 외우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 보면 이런 거거든. X축 기준으로 여기가 1인데 1보다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래잖아.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건 보이니까 아래로 블록인 상태일 텐데 두 번 만나긴 해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되겠죠. 접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려면 1 대입했을 때 양수여야 돼. 1 대입해서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안 된다고요. 1 대입했을 때 양수여야 되고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요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 둘 중에 요 녀석이어야 되기 때문에 축의 위치까지 보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세 개 가지고 K의 범위를 찾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되죠? 872번. 그 밑에 거. 두 근 모두 3보다 작은 양수일 때래요. 하리나. 두 근 모두 3보다 작은 양수래. 그럼 3보다 작다 하고 두 근 양수다. 이거 쓰면 되는 건데 조금 더 스마트하게 보자면 0에서 3 사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둘 다 0보다 크고 둘 다 3보다 작으니까 이런 그림이거든. 그럼 일단 봐야겠죠? 이거 봐야겠죠? 이것도 봐야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얘네들 가지고 P의 범위 찾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집에 가고 싶어서 끄덕끄덕하고 있죠. 이거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아 그럼요. 중학교는 이미 졸업했는데 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괴롭히겠니? 아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대학 입학 전까지 계속 나와요. 계속 괴롭힐 거고요. 계속 까먹을 거고요. 제가 계속 수업할 거고요. 아 고3들한테도 수업하는데? 이 말은 어차피 모를 거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애써서 해야 겨우겨우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요. 2차 함수 자체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근해 분리 문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애써서 쑤셔 넣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잔소리했죠. 공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 나가요. 억지로 쑤셔 넣어야 돼. 응? 이게 아니구나.